자, 여러분, 독서 영역은 조금 변화가 있었죠? 독서 영역은 지금 보는 것처럼 우리가 원래 3개의 지문이었는데 아주 짧은 1개의 지문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문이 길다라는 것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짧은 지문을 줬고요. 자, 기존에는 3개의 지문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17문제로 늘어나면서 지문들이 더 길어지는 경향이 있었어요. 작년 수능보다. 그래서 그걸 맞추기 위해서 굉장히 짧은 지문 하나로 3문제를 만들고 나머지 지문들도 더 짧아지면서 문제수가 줄었습니다. 달라지지 않은 것이 있다면 인문지문 가나형만 그대로 길고 문제가 6문제라는 거죠. 상대적으로 다른 지문들이 쉬워졌기 때문에 이번에 독서 영역 푸는데 크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았을 거라고 보입니다. 자, 그럼 일단은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었던 독서 인문지문을 먼저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인문지문 크게 어려운 것 같지만 우리가 가나로 결합되는 형, 제가 오히려 인문지문이 쉽다라고 했는데요. 이제 인문지문은 가나형을 하면서 이들은 공통의 범주를 가지고 움직인다. 그들의 서술 방식은 구조는 동일하다 라고 하기 때문에 각각에 해당하는 상대어들을 빠르게 읽으면서 가자. 우리 독서 영역은 제가 누누이 말했던 것처럼 글쓰기 논리라는 거로 접근해야 내가 읽을 부분과 아닌 부분을 선별하면서 빠르게 읽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춰진다. 그래서 국어 영역에서 글 읽기 능력은 지식이 아니고 단순히 구조 정리를 받아 적는 것이 아니고 내가 구조를 정리하면서 읽어갈 수 있는 힘, 바로 글쓰기 논리를 통해 그 첫 번째 문장, 첫 번째 단락에서 나타나는 범주를 잡아서 그 범주를 예측하면서 해당하는 내용들을 정리하고 선별하면서 독해하는 능력, 그걸 키우는 겁니다. 한번 보도록 합니다. 우리 독서 영역은 비문학과 다르게 지문이 훨씬 중요합니다. 지문 읽기를 80%를 투자하고 문제풀이는 짧게 치고 가도 충분합니다. 여러분들이 독서 영역에서 점수가 안 나온다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 지문 읽기 훈련을 안 해서 그렇거든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혼자 읽어갈 수 있는 힘, 그 논리를 익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문 중심으로 빠르게 볼게요. 가를 먼저 보면 근대 이후의 서양의 철학자들은 과학적 세계관이 대두하면서 이전과는 달리 바뀌었네요. 이제 인과를 물리적 작용 사이의 관계로 국한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면 중심화제가 인과네요. 그러면 첫 문장 읽고 스탑, 앞으로 뭐가 전개될 것인지를 예측하라. 그러면 철학자들이 인과, 그러면 인과는 원래 철학과 과학의 둘 다 접목되는 거였는데 이제는 철학자들이 이건 과학으로만 봐야 돼. 그러면 과학적 세계관이 오면서 과학적 세계, 다시 말하면 물리적 사이의 관계로만 국한해야 돼. 이건 철학이나 다른 걸로 가져오지 마 라는 거였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죠. 근데 이유는 이전과 달리라고 했으니까 바뀌었네. 이유는 과학적 세계관이 되었기 때문이네. 근데 그 문제는 뭐냐? 휴미 지적했듯이 인과관계 그 자체는 직접 관찰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 인간이라는 걸 과학적 세계, 물리적 사이의 관계로 보려면 과학이라면 이것은 관찰이 가능해야 되잖아. 그런데 과학으로 한정한다면 과학의 기본이, 이런 말이 좀 못 썼죠. 잘 관찰이 기본인데 관찰될 수 없잖아. 이런 거죠.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자, 원인과 결과에 해당하는 사건만을 관찰할 수 있을 뿐이다. 관찰은 못해. 오히려 관찰할 수 있는 건 원인에 해당하는 사건, 결과에 해당하는 사건, 이것만 보는 거지. 인과 관계라는 것 자체는 못 봐. 인과 관계 그 자체는 직접 관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인과관계는 그 자체는 볼 수가 없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인과관계예요. 인과관계 그 자체는 볼 수가 없어.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관계가 아니고 원이라는 하나의 개별적인 사건, 결과라는 하나의 개별 사건만을 관찰할 수 있어.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 가령은 안 읽어도 되는 거죠. 이거는. 그럼 이제 가령이라는 건 우리 개별적인 사건만 보는 거야. 인과관계는 못 봐 이거죠. 그럼 가령 추위 때문에 강물이 얼었다, 이런
지문들 나오면 안 봐도 되는 거예요. 문장들. 때문에가 원인이고 강물이 얼었다는 결과요. 직접 관찰한 물리적 사실을 진술한 게 아니다. 이 말은 뭐야? 관계를 설명한 것이다. 관찰한 걸 설명한 거 아니야 라는 거지. 관찰을 못해. 관계는. 얘는 관계니까. 접속사 언제나. 그래서 인과가 과학적 개념 인지에 대한 의심이 이거 과학마저 관찰 안 되는데? 철학자들 사이에 제기되었다. 그러니까 야 관찰이 안 되는데 어떻게 인간을 과학으로 봐야 되냐? 말이 되냐? 아니잖아. 문제 제기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에 인과를 과학적 세계관에 입각하여 이해하려는 시도가 세먼의 과정이론이다. 아니야. 하지만 파트 야 인과? 이거 과학이야 라고 다시 반박. 야 과학 아닌 것 같은 이거는 야 과학 아닌 것 같은데 인과? 다시 한번 인과를 과학적 세계로만 보자가 나왔어. 근데 파트 야 무슨 소리야 관찰 안 되잖아. 과학 아닌 것 같은데 논리 문제 제기한 거죠. 이 문제를 제기하니까 그래? 아니야 이건 과학이야. 인간은 다시 그 과학을 내가 증명해 볼게. 이게 인과가 과학이라는 것을 이라는 과정 이론을 세웠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자 우리 다시 한번 언제나 비문학 읽을 때 서론을 첫 문장을 잡고 범주를 잡아라. 첫 단락을 보고 범주를 잡아라. 그러면 앞으로 본론에 뭐가 나올 줄은 다 예측이 되어버린 것이죠. 자 인과관계라는 걸 과학적으로 내가 증명해 보이는데 그게 바로 과정 이론이다. 그러면 과정이 보이라는 거죠. 야 잘 봐. 여기서는 원인과 결과라는 것을 봤지 과정은 못 보잖아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우린 과정도 나는 보여줄게 이런 얘기죠. 그럼 이 말은 과정이 이렇게 보이잖아 라는 게 앞으로 나올 거라는 거야. 그 과정이 보이는 게 곧 인과라고 말할 거라는 거 지금 다 읽은 거죠. 그럼 앞으로 본론 나올 내용은 과정 그 원인과 결과라는 사건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보이면 그건 과학 인과야. 그 과학이잖아 라고 말하는 내용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야구공을 던지면 됐어. 그럼 사례니까 빠르게 넘어가면 되는 거죠. 어쨌든 매달리게 첫 문장 야구공을 던지면 땅 위에 공 그림자도 따라 움직인다. 공이 움직여서 그림자가 움직이는 것이지 그림자 자체가 움직여서 그림자 위치가 변하는 것은 아니다. 자 별로 기대하는 게 안 나와요. 우리는 과정 얘기하려고 했는데 따로따로 그림자공 따로 나오네.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아. 과정 이론은 이 차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그럼 이 차이를 설명하려고 이제 기대했던 게 나오네. 과정 이론 이 차이를 설명한다. 그 차이가 뭔데? 다시 말하면 그럼 다시 봐야 되겠네. 다시 본다면 자 그러자 뭐 썼어요? 야구공을 던지면 땅 위에 공 그림자도 따라 같이 움직이는데 공이 움직여서 그림자가 움직인 것이지 그림자 자체가 움직여서 그림자의 위치가 변한 것은 아니다. 그러면 과정 이론 이 차이가 뭔데? 자 과정은 대상의 시공간적인 궤적이다. 과정이 뭔데? 과정이란 시공간의 궤적이야. 대성들 날아가는 야구공은 물론 이고 땅에 멈춰있는 공도 그림자 날아가는 공도 땅에 멈춰있는 공도 시간을 흘러가고 있기에 시공간적인 궤적을 그리고 있다. 공이 멈춰있는 상태도 과정인 것이다. 그런데 모든 과정이 인과적 과정은 아니다. 이 글이 이해가 안 돼요. 지금 내가 그걸 못 썼다고 말하는 게 지금 무엇과 무엇의 차이를 설명한다는 거지. 야구공을 던지면 땅 위에 공 그림자도 따라서 움직인다. 공이 움직여서 그림자가 움직인 것이지 그림자 자체가 움직여서 그림자의 위치가 변한 것은 아니다. 과정 이론은 이 차이를 다음과 같이 하면 어떤 차이? 어떤 뭐와 뭐의 차이? 자체로 움직이는 게 아니다. 이건 거야? 이 글이 성립이 안 돼요. 과정은 대상의 시공간적인 궤적이다. 그럼 다시 날아가는 야구공은 물론이고 땅에 멈춰있는 공도 시간을 흘러가고 있기에 시공간적 궤적을 그리고 있다. 그럼 땅에 멈춰있는 공은 날아가는 거고 멈춰있는 거고. 근데 이게 뭐 여기서는 앞에 내용은 공이 움직이니까 그림자도 따로 움직인다는 거죠. 그림자 자체가 움직이는 거 아니다. 근데 갑자기 여기는 날아가는 공과 안 날아가는 공? 이 둘의 차이? 왜 이걸 얘기하는 거지? 지금 날아가는 공의 그림자가 함께 공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다.
그림자 자체로 움직이지 않는다. 이걸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차이를. 근데 움직이는 공과 땅에 멈춰있는 공, 이 차이? 이걸 왜 얘기하지? 시간이 흘러가고 있기에 시공간적 궤적이 흐르고 있다. 공이 멈춰있는 상태도 과정인 것이다. 과정은 시공간의 궤적이라고 했으니 시간 속에 있으면 공간 속에 있으면 과정이다. 그런데 모든 과정이 인과적 과정은 아니다. 과정 중에 이제 인과적 과정. 그래서 연결이 잘 안 돼요. 어떤 과정은 다른 과정과 한 시간 공간적 지점에서 만난다. 모든 과정이 인과적 과정은 아니다. 그럼 어떤 건 아닌데 이게 나와야 되겠죠? 어떤 과정은 다른 과정과 한 시간 공간적 지점에서 만난다. 즉 두 과정이 교차한다. 근데 만약 교차해서 표지, 즉 대상에 변화된 물리적인 속성이 도입되면 어떤 과정에서 둘이 부딪혔는데 교차했는데 이때 변화된 물리적인 속성이 도입되면 이후에 모든 지점에서 그 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과정이 변화된 걸 그대로 전달하는 과정이 인과적 과정이다. 됐어요. 근데 이거는 알겠는데 앞에 이거랑 무슨 상관인지 제가 이해를 못하겠네요. 이 그림. 앞에 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거지? 그냥 지금 이 얘기하려고 하는 게 과정 이론인데 그 중에서도 그냥 우리가 궁금한 건 인과적 과정인데 모든 게 인과적은 아니다. 즉 인과적 과정이 되려면은 뭔가 교차하고 그때 교차함으로써 물리적 변화가 있으면 교차 이후에도 이 물리적 변화가 반영되어 지속되는 것, 이게 인과적이다. 그러면 다른 것만 별로 앞에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그냥 우리가 궁금한 건 인과였잖아요. 그러니까 인과적인 과정만 설명하면 될 것 같은데 보통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전제가 되거든요. 어쩔 수 없이 전체, 과정이 뭔지 설명하기 위해서 시공간적 궤적이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 중에서도 인과적인 거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인과적인 거라는 것 이거다. 그러면 이 이후에 이 물리적 변화가 반영되지 않으면 이거는 인과적 과정이 아니다. 이 말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내용이 뒤에 나오는 진짜 말하고 싶은 것과 별로 연관성이 없어서 내가 글을 못 썼다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자, 우리가 계속 머릿속에 궁금해야 되는 것은 인과였으니까 무슨 말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빠르게 지나갔어야 돼요. 빠르게 지나가고 여기에 포인트는 이거다. 물리적 변화를 반영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인과적 과정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거다. 요거만 우리가 잡아내면 됩니다. 가령은 됐네요. 그럼 가령이라는 게 끝났네. 가령인 건 뭐가 가령인 거예요? 이 본질 이거에 대한 가령이겠죠. 이렇게 반영되면 인과적 과정이라고, 반영되지 않으면 이게 아니라고 그냥 말하게 되면 초스피드 읽으면 되고, 읽어가다가 A 끝났으면 바라서 문제를 풀면 돼요. 자 보세요. 굉장히 쉽습니다. 가령 바나나가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이동하는 과정을 과정 1이라고 하자. A와 B의 중간 지점에서 바나나를 한 입 베어내는 과정 2가 과정 1과 교차했다. 그대로 갖다 대입하는 거죠. 그러면 자 이제 A에서 B로 가는 과정 1이 있는데 여기 중간에 교차, 입을 무는 게 과정 2다. 여기가 교차가 됐다. 그럼 사가 바나나 입을 물었기 때문에 이 이후에는 교차된 이후에는 여기에 바나나가 물려서 물리적 변화, 없어진 부분까지 반영해서 B로 와야 인과적이다. 근데 만약에 교차된 부분에서 그 물리적 현상을 반영하지 않으면 인과가 아니다.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너무 쉽죠. 예측을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가령 사례니까. 이 교차로 표지가 과정 1에 도입되었다고 이 표지는 B까지 전달. 우리가 앞에 나온 표지란 말은 이렇게 교차됨으로써 물리적 변화가 생긴 걸 우리 표지라고 하는 거죠. 즉 바나나는 베어낸 만큼 없어진 채로 줄곧 B까지 이동할 수 있다. 변화된 것 자체가 베어낸 만큼 이동하는 거죠. 결론 따라서 과정 1은 인과적 과정이다. 왜? 과정 1은 얘가 여기로 가는데 중간에 물리적 변화를 그대로
반영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반영을 했기 때문에 그게 지속되면 인과고, 그게 반영이 안 되면 인과적 과정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반영이 됐으니까 이건 인과적이다라는 거죠. 너무 쉽죠? 바나나가 이동한 것이 바나나가 B에 위치한 결과의 원인인 것이다. 그게 원인 결과. 한 편 나왔으면 끝났죠. 그럼 한 편 나왔다는 건 파트가 되는 거니까 이제 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중간적 과정이 논리를 읽으세요. 논리 너무 쉬우니까. 그러면 똑같은 구조, X에서 Y로 가는데 반영되지 않아서 인과가 아니다. 이 말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럼 바나나의 그림자가 스크린에 생긴다고 하자. 바나나의 그림자가 스크린 상에 이번에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움직이는 과정을 과정 3이라고 하자. 그대로 가면 돼요. 너무 쉬워요. A-에서 B-로 바나나가 움직이기 똑같아요. 이걸 과정 3이라고 합니다. 됐죠? 그림자가. 자, 그랬을 때 과정 1과 과정 2의 교차 이후 스크린상의 그림자 역시 변하는 거고요. 그런데 반영이 되는데 A-B- 사이의 스크린 표면에 한 지점에 울퉁불퉁한 스티로폼이 부착하는 과정 4가 있다. 그럼 똑같은 구조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반영 안 된다고 했죠. 그럼 여기에 이제 4는 3은 그대로 가는 거고요. 아까 이거 반영해서 4 같은 경우는 스티로폼이 와서 부딪혀서 여기에 울퉁불퉁이라는 물리적 변화, 표지가 생겼는데 안 봐도 이것이 B로 가는데 반영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겠지 뭐. 그러니까 인과적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지점과 겹치면서 일그러짐이라는 표지가 과정 3에 도입되지만 그 지점을 지나가면 그림자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고 스티로폼은 그대로 있고 원래 상태 A가 그냥 간다는 거죠. 원래 깨물어진 바나나 모양 그대로 가는 거겠죠. 이처럼 과정 3은 다른 과정과의 교차로 도입된 표지를 전달할 수 없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 과정 3이라는 건 스티로폼이 반영된 일그러진 부분을 가져가지 못하니 이 과정 3은 인과적 과정이 아니다. 뻔한 거잖아요. 1은 그런데 이렇게. 그럼 그대로 2가 교차, 4가 교차. 굉장히 쉽죠. 그럼 바로 구조적으로 이해하면 돼요. 구조적으로. 언제나 사례니까 구조적으로. 그리고 파트가 나왔으니까 큰일이 거겠네. 당연이라는 걸 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A 문제 있으면 A를 바로 가세요. 자, A, B 결합형일 땐 가 끝나면 가 문제 있으면 바로 가고, 지금처럼 A 있으면 A로 바로 가면 됩니다. 자, A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거죠. 바나나와 그 그림자는 서로 다른 시공간적 궤적을 그린다. 바나나, 아까 그리고 바나나 그리고 땅에 있는 거 그 그림자 각각의 시공간 궤적 얘기하는 거고, 과정 1이 과정 2와 교차하기 이전과 이후에서 바나나가 지닌 물리 속성은 달라졌죠. 과정 2 교차하기 전에는 완성된 바나나였는데 이 이후부터는 깨물어진 거기 때문에 달라졌죠. 사라졌겠죠. 그 부분은 과정 1과 달리 과정 3은 인과적 과정이 아니죠. 바나나의 일부를 베어냄으로써 변화된 바나나 그림자의 모양은 과정 3이 과정 2와 교차함으로써 도입된 표지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과정 3이 과정 2와 교차한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과정 3은 그냥 이거고 과정 3과 교차되는 건 과정 4잖아요. 4. 그러니까 상관없는 거죠. 과정 3과 과정 4의 교차로 도입된 표지는 과정 3으로도 과정 4로도 전달되지 않는다. 3 끝까지 가지도 못하고 4도 다시 스티로폼 그대로 원래대로 돌아와 버리기 때문에 전달되지 않는 거겠죠. 그럼 답은 쉽게 4번이 된 거죠. 자, 과정 1호는 규범이나 마음과 같은 물리적 세계 바깥의 측면을 해명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닌다. 규범이나 마음과 같은 물리적 세계 바깥, 예컨대 내가 사회규범을 어긴 것과 내가 벌을 받아야 하는 것 사이에는 예컨대니까 안 된다는 거죠. 인과관계가 있지만 과정이론으로는 실제 보여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계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럼 가에 관한 문제가 따로 있으면 읽고 나서 바로 가세요. 자,
이거는 아직 넘어가고, 둘 다 적절하지 않은 거 이건 다 봐야 되겠죠? A 했고 7번 8번 다 결합되어 있네요. 문제 잘 냈네요. 오케이. A만 묻는 문제가 많지가 않네요. 오케이. 이게 좋은 문제입니다. 결합형의 의미예요. 그러면 나로 한번 가볼게요. 이 지문 쉽게 읽었죠? 논리 구조로 움직이세요. 언제나 논리적으로 정리하는 연습 하셔야 됩니다. 자연현상과 인간사를 똑같이 잘 썼네요. 인과관계로 설명하는 동아시아의 대표적인 논의는 제1론이다. 그러면 제1론이라는 것은 똑같은 구조로 움직이세요. 제1론은 자연현상. 그럼 아까 똑같아요. A에서 B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럼 여기 자연현상 X라고 칩시다. X와 인간사 둘 사이의 인과관계. 이거 잘했죠? 그럼 앞에 똑같은 걸로 Y로 객집하고 가면 됩니다. 첫 단락 첫 문장 잘 읽으세요. 제1론이라는 건 뭔데? 이런 거야. 우리는 둘의 인과관계를 논할 거야. 이런 얘기죠. 그러면 한나라 시대의 동중서는 하늘이 덕을 잃은 군주에게 제의를 내려 견책한다는 천견설과, 인간과 하늘이 공통된 음양의 기를 통해 하늘과 인간이 서로 감응한다는 천인감응론을 결합하여 제1론을 체계화했다. 그러면 이 둘의 관계를 말할 수 있는 것이 천견설과 플러스 감은 천인감응론, 이 두 개를 합쳐서 요 인가론을 설명했다는 겁니다. 자, 그에 따르면 군주가 실정을 저지르면 그로 말미암아 변화된 음양의 기를 통해 감응한 하늘이 가뭄과 홍수, 일시가 어식 등의 제의를 통해 경고를 내린다. 그러면 자연현상. 그럼 여기서는 원인이 잘 보세요. 이거였단 말이죠. 이 이론에서 제1론의 이론에서는 자 인간사는 여기서 봤을 때 뭡니까? 누가 일을 잘못했을 때 군주가 실정을 했을 때 논리구조를 맞춰보세요. 군주가 정치를 잘못했을 때 결과, 이게 결과가 되는 거죠. 이게 원인, 결과. 바로 우리가 하늘이 경고를 가뭄과 홍수, 일시 이런 걸로 자연현상을 결과를 일으키는 거로 봤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때 제2는 군주권이 하늘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입증하는 것이자 군주의 실정에 대해서 너 권력 하늘이 준 거야 임마. 그리고 군주 실정도 똑바로 해. 너 제대로 안 하면 이런 피해가 생기잖아. 라는 게 제1론이었단 말이죠. 양면적 성격의 제1론은 그럼 여기서 양면적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 그럼 뭔지 모르겠지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이때 양면적이라는 건 두 가지 서로 다른 게 뭐냐? 신하가 정치적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하였고, 제의가 발생하면 군주가 직원을 구하고 신하가 이에 응하는 전통으로 구체화되었다. 양면적 성격의 제의론. 참 이게 글을 잘 못 쓴 것 같은데, 양면적이라는 게 뭘까? 그럼 두 가지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첫 번째로 본다면 지금 이거를 토대로 군주가 잘 못하니까 오히려 신하가 군주한테 화살표 똑바로 하세요 라고 조언을 할 수 있는 구조였다는 거지. 이렇게. 하지만 논리관계를 잘 보세요. 전통이었다. 하지만 빠트가 나왔다는 것은 동중서 이후, 그러면 동중서까지는 이랬단 말이죠. 그럼 빠트가 나왔기 때문에 반대겠네. 그러면 논리구조 빠트 이유는 군주가 신하를 괴롭혔네. 이렇게 이런 구조로 왔겠죠. 그러면 또 빠트 이유는 바뀌었겠네. 뭐가 원인이고 자연현상이 원인이고 인간사가 결과겠네. 됐죠? 그러면 동중서 이후 원인으로서의 인간사와, 얘가 이제 원인 인간사와 결과로서의 제의를 1대1로 잘 봐. 1대1로 대응시켜 설명하는 개별적 대응 방식은 억지가 심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핵심은 여기 지금까지 여기야. 여기 인간사와 자연현상을 1대1로 대응하는 건
문제가 있다. 아주 조금 파트. 야, 그대로 자연과 인간사를 1대1로 대응하는 건 문제가 있어. 이렇게 지적했단 말이죠. 파트니까 앞에 거 까야지. 이 방식은 오히려 예언화 경향으로 이어졌다. 알 수 있을 것 같아? 뭔데 그게? 제1을 인간사의 징조, 원인 쪽으로 보면 되겠죠? 징조로 인간사를 제2의 결과로 바뀌었다는 거. 논리 너무 쉽잖아. 그럼 이제 얘가 결과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거 1대1로 하는 건 안 되라고 문제를 제기했으니 논리 구조가 오히려 자연이 징조, 인간사가 결과야. 그럼 여기에 징조, 원인이야.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렇게 됨으로써 안 봐도 그럼 뭐 할 수 있어? 야, 이거는 얘를 근거로 하기 때문에 논리 구조 쉽죠? 얘가 원인, 얘가 결과. 그러니 신하가 군주한테 말할 수 있어. 파트. 아니야, 잘못됐어 1대1은. 그러니 반대로 자연 현상이 원인이고 인간사가 결과야. 그러니 안 봐도 논리 구조가 이제 신하와 논리 구조로 움직였어요. 신하와 군주가 있다면 보면 군주가 감히 네가 조언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구조로 보면 너무 쉬워요. 인간사가 제2의 결과를 대응시키는 풍조를 낳기도 하였고 요망한 말로 백성을 미혹시켰다는 이유로 군주가 직언을 하는 신하를 탄압, 그러니까 못하게 한다는 거죠. 이렇게 구조. 오히려 군주가 탄압, 직언을 못하게 했다는 구조죠. 구조가 아름답죠. 이거는 앞부분을 조금 못 썼는데 이건 잘 썼네요. 이후 제2에 대한 예언적 해석은 이제 예언적 해석은 이건 거예요. 요거 반대파. 구조를 그리면 쉽습니다. 굉장히 논리 구조로 움직이세요. 글쓰기 논리 구조. 이후 제2에 대한 예언적 해석은 비판의 대상이 되었고 반대로 또 까는 거죠. 그러면 다시 예언적이라는 말은 다시 자연이 결과, 자연이 원인, 인간사가 결과. 이렇게. 그래서 군주가 신하를 억압할 수 있는 구조 이렇게 되는 거죠. 기존하고 다른 거죠. 여전히 현장에서 사라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천인감론 또한 부정되기도 비판의 대상이 되었고 천인감론 또한 부정되다. 둘 다 부정. 이것도 이제 예언적 해석도 부정을 하고 앞에 말한 천인감론도 이 반대 것도 부정되었다는 거죠. 하지만 제1호는 여전히 정치 현장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제일 앞에 거 송나라 때, 한나라 때가 아니고 송나라 때. 그럼 이거는 시기상 한나라 때, 송나라 때 시기라는 것이 시간적 흐름이죠. 송대에 이르러서 주희는 천문학의 발달로 예측 가능하게 된 일월식을 제2로 간주하지 않는 경향을 수용했다. 이거는 천문학으로 입증이 가능하잖아. 이거는 하늘이 뭐 벌을 내리는 거 아니지 라는 게 밝혀졌고 제1을 근본적으로 이치에 의해 설명되기 어려운 자연현상으로 간주하였다. 하지만 파트 당시까지도 제2에 대해 군주의 적극적인 대응을 유도하며 안전한 언론 활동의 기회를 제공했던 제1론이 폐기되는 것은 신하 입장에서 유용한 정적 기제를 잃는 것이었다. 그 때문에 그는 군주를 경계하는 적절한 방법을 찾고자 제1론을 고집했다. 둘 다가 지금 인정받지 못했지만 주희는 뭐 하려고 계속 제1론을 고집한다는 것은 다시 말한다면 앞에 거죠. 우리가 자연현상이 결과고 군주 인간사, 군주가 원인, 그래서 벌을 주는 거야. 이거를 고집했다는 거죠. 끝까지. 그래야 뭐 할 수 있으니까 신하가 임금한테 말을 할 수 있으니까 정치 올바로 가니 이거죠. 그는 제2에 대한 개별적 대응 대신 근데 이때 앞에 제1호가 조금 다른 게 있다면 일대 하나의 사건과 임금의 하나의 행동을 결부시키는 건 아니었다. 개별이라는 게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개별의 반대에 전체겠네요. 대신하고 나왔으니까 군주에게 허물과 잘못이 쌓이면 이제 여러 번 이에 하늘이 감응하여 변칙적인
자연현상이 일어날 것이라는, 그래서 전반적 개별 1대1 대응이 아니고 전반으로 바뀐 거죠. 그러면 예전과 이제 주의가 오면서 다시 달라진 거예요. 똑같은 의도를 갖고 있지만 달라진 건 개별적인 거냐 아니면 전반적인 거냐. 제1을 군주의, 그래서 심성수양, 너 군주 똑바로 해. 심성수양의 문제로 기결시켜 제1론의 역사적인 수명을 그러니까 처음에 나온 제1론을 끝까지 밀고 가려고 했다는 거죠. 바꾼 게 있다면은 개별에서 전반적 누적돼서 나타난 것이다 라는 걸로. 그래서 1대1은 아니다. 그러나 신화가 조언할 수 있는 길을 계속 열어 놓는 거죠. 전체 틀 구조 보이죠? 방향성. 자, 먼저 이거 왔다가 다시 이거로 왔다가 둘 다가 무너지고 새롭게 그거에 대한 것 중에 제1론을 다시 가져온 것 중에 개별을 버리고 전체, 이게 딱 편을에 들어가야 돼요. 굉장히 논리적으로 쓰여진 글이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글이었습니다. 문장 따라서 가면 안 보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봤을 때, 자, 학습 내용 좋습니다. 도입 문단, 서론을 잘 읽었는지 보는 거죠. 각각 기억 내용. 기억에서의 서론은 인과에 대한 특정 이론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과학이 대두되면서 철학자들이 이제 인과라는 걸 과학의 범주에서만 봐야 돼, 이렇게. 니은 인과와 연관된 특정 이론의 배경 사상과 바로 인과와 관련된 배경사상 제2이론과 중심 내용을 제시했죠, 서론에서. 그럼 디귿은, 자, 가에서 글의 내용 전개 방식, 인과에 대한 특정 이론을 정의한 뒤 설명했어요. 인과가 뭔지. 구체적인 사례 했어요. A, B, A-B 관련 지역, 그 이론의 한계와 전망. 한계는 나왔어요. 뭐 도덕 같은 내적인 건 설명할 수 없다는 한계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전망은 없었습니다. 리을에 인과와 연관된 특정 이론을 제시를 했죠. 바로 리을 특정 이론을 제시하고 바로 제1론, 그 이론이 변형되는 양상. 그랬을 때 먼저 한나라 때, 그런 다음에 송나라 때 오면서 다시 바뀌었죠. 다시 주의가 하면서 다시 받아들인 거죠. 미음, 인과와 관련하여 동상의 특정 이론들. 그러면 서양에서는 바로 과학, 바로 과정 이론이고요. 그 다음에 이 동양에서는 바로 제1론이죠. 관점을 비교해 보도록 각각의 인과라는 공통범주를 가지고 두구를 통합적으로 이해해봐라. 둘 다 공통적으로 봤을 때는 아하, 이렇게 됐죠. 미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거죠. 과정이론은 물리적 세계의 테두리 안에서 인과를 해명하는 이론이다. 물리적 세계 안으로 한정 지은 거죠. 사회 규범 이론 이반과 처벌 당위성 사이 인과관계는 표지의 전달이 설명되기 어렵단 말은 아까 말한 과정 이론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하다라고 마지막 단락이 있었죠. 이걸 바꾼 거죠. 인과가 과학적 세계관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철학자가 근대에 나타났죠. 바로 거기 나온 홉스, 누구죠? 거시기였죠? 흉이었죠. 흉. 한나라 때의 제1론에서 전제된 하늘은 음양의 변화에 반응하지 않지만 아니고 음양의 변화에 반응하여 기의 변화, 반응한 거죠. 천문학의 발달에 따라 이럴식이 예측 가능해지면서 송나라 때는 이를 설명 가능한 자연현상을 보는 경향이 있었죠. 이건 설명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이치로 설명하지 않는다. 자, A는 아까 쉽게 풀었고요. 예언과 경량, 전반적인 대응설. 그러면 예언과 경량은 반대로 가는 거죠. 자연이 원인이 되는 거죠. 적절한 거 바로 볼게요. 기억은 이전과 달리 인간사와 제2의 인과관계를 역전시켰죠. 이전에는 제2에서 인간이 원인, 자연이 결과였는데 반대로 결국 이거 묻잖아요. 예언과 경향에서는 자연이 원인, 인간사가 결과로 된 거죠. 역전시켜서 제1을 인간사의 미래를 알려주는 징조. 맞네요. 그럼 답은 쉽게 2번이 됐죠. 나머지는 크게 중요한 게 없네요. 자, 보기에 윗글의 주제와 관련한 동서양 철학자들의 견해다. 복에 대한 반응으로 봅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번 흉의 문제 제기와 흉의 문제 제기는 관찰할 수 없는데 과학 맞아? 가로부터 과정 이론이 인과 개념을 과학적으로 규정하는
하려는 시도의 하나임을 이끌어낼 수 있고, 휴면 문제 제기하니까 그 문제에 대한 답을 보여주려고 과정 이론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가도 그냥 보세요. 같이 가가 뭐냐, 인과 그러니까 직접 관찰될 수 없다면 관찰 여부를 물은 거였거든요. 흉과 얘네들은 물리적 속성의 변화와 전달과 같은 관찰 가능한 현상을 탐구하는 것이 인과 개념을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올바른 경로이다. 그럼 관찰 가능한 현상 탐구하는 거, 인과 개념 해봐, 규명해봐, 해볼게 과정으로 그렇게 된 거죠. 자, 2번을 많이 틀렸을 것 같은데, 인과관계를 대상 간의 물리적 상호작용으로 국한하는 나의 입장은, 그러면 인과관계를 물리적 상호작용이란 말이죠. 대상 간의 감흥을 기반으로 한 동중서의 제1론이 보여준 입장과 부합하게끔. 자, 이게 많이 틀릴 수 있었던 거는 뭐냐면, 당연히 그냥 인과관계가 X와 Y의 상호관계? 근데 여기도 동양에서도 야, 그러면 제1론이 바로 인간과 하늘의 감흥? 그럼 맞는데 서로 상호작용인데 포인트는 물리적인 거예요. 제가 좀 이 의도로 이걸 냈는지 정확히 제가 이해 못하겠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물리적 상호작용이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건 아까 지문에서 뭘 보면 되냐면, 첫 단락의 끝부분에서 여기 보세요. 규범이나 마음과 같은 물리적 세계 바깥의 측면을 해명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봤더니 동중서의 천인 감흥론은 바로 뭐냐면, 천인 감흥론은 자 보세요. 공통된 음양의 기를 통해 하늘과 인간이 서로 감흥. 그러면 X와 Y가 서로 감흥하는 거 상호작용 맞단 말이에요. 상호작용 맞는데 공통된 음양의 기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기가 물리적인 현상으로 볼 수는 없는 거죠. 공통된 음양의 기면은 우리가 마음, 덕 같은 이런 상태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부터 이렇게 내려고 냈나? 라는 게 제가 살짝 좀 의심이 드는데, 그렇게 답을 지금 찾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어디지? 왜냐하면 여기 보세요. 인과관계란 서로 다른 대상들이 물리적 성질을 서로 주고받는 관계일 수밖에 없다. 그러한 대상은 두 시공간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만 한다. 그럼 이거를 조건으로 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냥 물리적 성질을 수고받는다 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럼 그것과 밑글의 동중서를 연결시킨다면 물리적 상호작용, 대상 간의 감흥은 맞는데 그때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그러면 마음과 같은 물리적인 것이 아니에요. 밖의 것은 설명할 수 없다고 했는데 부합하지 않아야 되겠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치세와 난세의 차이를 제2의 출현 역으로 설명하는 다에 대해서 동중서와 주의는 같은 개념이죠. 제1론 모두 제1론에 입각하여 수용 가능한 견해의 입장을 취하겠군. 그럼 치세와 난세는 그 원인이 인간에게 있다는 거겠죠. 그러면 덕이 잘 닦인 처세에서는 제1을 찾아볼 수 없었고, 세상의 변거는 모두 난세 때에 출현했으니, 그럼 세상의 변거나 이런 것들은 원인이 바로 난세, 세상의 인간사가 먼저 어렵기 때문이죠. 하늘과 인간이 서로 소통하는 관계다. 덕이 잘 닦였다면 인간이 임금이 잘 수양이 됐다면은 닦인 치세에서는 제2 찾아볼 수 없다. 이상한 현상, 재앙을 찾아볼 수 없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원인이 바로 인간사에 있다라는 거, 그리고 자연현상이 나타난다는 게 동중서와 주의죠. 덕이 물리적 세계 바깥의 현상에 해당한다면, 이렇게 덕과 세상의 변화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다는 세몬의 이론에 입각하여 설명할 되게 어렵겠죠. 왜? 아까 봤을 때 세몬의 이론으로는, 과정 이론으로는 물리적 세계 밖의 덕을 설명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지방 간의 실정에서 도입된 표지가 홍수로 이어지는 과정으로 전달될 수 없다면, 표지가 전달될 수 없다면 세몬은 실정이 홍수의 원인이 아니라는 점에 나에 동의하겠든. 그렇죠. 이게 이어진다면 인과적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전달되지 않으면, 그럼 원인이 지방 간의 실정이 원인이, 쉽게 말하면 홍수의 원인이 될 수가 없다라고 말하겠죠. 인과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5번도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문제들은 전반적으로 잘 냈습니다. 찾고자 한다, 대책을 찾는다, 방법을 찾는다 라고 됐겠죠. 오케이. 이렇게 해서 일단은 비문학도 끝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인문 지문을 끝냈습니다.